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드저니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쁜데요. 얼마 전에 사실 데이터베이스 개선과 인페인팅 기능 출시에 대해서 미드저니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인화된 스타일 코드를 또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점점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확실하게 되면은 그 소식도 같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인페인팅에 대한 기술인데요. 인트로 영상에서 살짝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페인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뭐 포토샵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아니면 뭐 클립 드롭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왔듯이 뭐 그렇게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드저니 바로 삽입이 되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그림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 인페인팅 기술을 활용해서 오늘 해소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페인팅은 바로 이제 업스케일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지난번에 없었던 이제 Vary 이 Region이라는 그런 버튼이 생겼는데요. 업스케일 이후에 이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하면은 간단합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하면은 이게 되돌리기 통해서 돌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정교한 그런 인페인팅을 원한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가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테두리를 이렇게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얼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이 머리를 뭐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인페인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활용 사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세팅에 가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로 선택을 해줘야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리믹스 모드는 필수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일부분이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원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어제 테스트를 거쳐봤고요.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영역은 중첩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영역 내 빼는 기능은 없습니다. 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하지만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인물의 경우는 눈이 작다고 하면은 잘 이제 먹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미드저니에서 이야기하기를 전체 영역의 20에서 50% 정도로 그렇게 영역 설정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눈의 영역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 경우는 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페인트 영역이 여러 개 떨어져 있을 경우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울버린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울버린이 가지고 있는 클로가 그게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 경우를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드값 고정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잘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가 애초에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프롬프트를 살짝 변형했을 때 그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변화도가 조금 랜덤성이 좀 강했던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인페인트 창은 동시에 여러 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림 생성하고 나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생성하고 동시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은 네, 라sso 툴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트하게 잡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역을 조금 벗어나게끔 여유치를 좀 가지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체를 잡게 되면 신기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건 좀 이따 한번 또 살펴볼게요. 미리 형상을 생각해서 인페인팅 해도 의도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역을 이렇게 설정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그 의도대로 그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들을 마무리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볼 건데요. 뭐 옷이라든지 눈 혹은 전체 영역, 잡고 있는 물건, 목업, 병 안의 액체, 여러 사람의 얼굴, 그리고 궁금했던 일관성 있는 얼굴이 가능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사례들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네, 옷에 대한 인페인팅 기술을 사용해봤는데요. 이게 원래 사진이라고 하면은 바지에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해서 흰색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몸의 셔츠에 대해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해서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화이트 셔츠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서 만들어냈고요. 보면 영역을 이제 라sso 툴로 해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이나 옷, 이런 문양들을 좀 변경하는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눈이죠. 눈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해보실 건데요. 자,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에메랄드 아이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영역이 조금 작게 되면은 미드저니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잡아주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너무 반짝거리죠. 그리고 나서 아까 좀 언급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 전체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크림스 레드라는 그런 색깔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독특한 이미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술적으로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 영역 설정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들고 있는 물건에 대한 어떤 변형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르가 가지고 있는 멸리르로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고요. 그랬더니 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 보면 여기 아랫부분은 원래 있던 옷의 그런 원형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렇게 또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병 안에 어떤 액체들을 좀 없애보고 싶어서 이 MT라는 그런 프롬프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해진 그런 액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 반영 부분도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형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새로운 영역에 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인페인팅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업 부분도 있죠. 보면은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해서 사각형으로 했죠. 사각형으로 해서 이제 빨간색 그런 포스터로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또 궁금해서 해피 텍스트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문자도 만들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문자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노력은 했죠. 좀 독특한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크롭탑에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문양을 좀 바꿔보는 작업을 해봤죠. 이제 미국 국기를 좀 넣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잘 또 만들어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먹업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얼굴을 한번 칠해 봤습니다. 네, 이거를 모두 이제 남자 얼굴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래도 잘 바꿔줬죠. 네, 다 남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의사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사항이긴 한데요. 이런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 했을 때 꽤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줬죠. 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좀 곁눈질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싶었는데 눈동자가 돌아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화장한 얼굴이나 다른 이상한 얼굴 혹은 뭐 눈이 빨개지는 얼굴 이런 게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품하는 모습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예 이거는 이제 눈을 아니라 얼굴 전체를 영역 설정을 해서 똑같이 옆을 쳐다보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확 달라지죠. 만약에 얼굴 같은 경우 이렇게 전체 영역을 설정하게 되면은 얼굴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이마 위에 모자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는 뭐 크게 무리 없이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물결 위에 배가 있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자 같은 거를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는 뭔가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빛이라든지 그림의 느낌은 닮아가는데 뭔가 어색하죠. 사실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런 것들은 결과가 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어울리는 그런 프롬프트나 그런 변화 정도를 요구해야 AI도 잘 알아듣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퍼맨도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다 이제 뭐 덴탈 마스크를 끼워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 문양 있죠. 이 문양을 영역 선택을 해서 스파이더맨 로고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활용 사례를 몇 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아마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또 좋은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을 드리고 더 많은 활용 사례 있다고 하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말미에 재밌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인페인트 영역을 칠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덤벨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생성을 했습니다. 했더니 좀 재밌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이렇게 크게 보면요. 자,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근육이 엄청나네요.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손의 모습은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죠. 부자연스럽죠. 네, 미드저니에서도 어나운스먼트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쏘리라고 하죠. 어울리지 않는 부분에 어떤 그런 요소가 들어갈 때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죠.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긴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쌓이고 쌓여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인물, 캐릭터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인페인팅 기능을 활용을 해볼 수는 있어도 전적으로 이것이 뭔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단한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또 생각은 해볼 수가 없겠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기술들을 모두 통합해서 좀 더 최적의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